네,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이한 국내 증시 오늘 가는 섹터와 종목들을 보니까 반도체부터 미디어 콘텐츠주들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음 시장에서는 어떤 걸 공략해야 할지 이분께 도움을 얻어보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엠뱅골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어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이로온인데 네. 하루 만에 장중에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리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막판에도 어제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막판에도 한 5%더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1차 목표 가격을 달성을 했죠. 하루 만에 16% 정도의 수익이 좀 도달이 됐는데 좀 품절주기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제 새로운 뭔가 이 원전 테마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원전 관련된 통신 체계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력이 있다. 한수원과 함께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부분으로 가볍게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1차 목표 가격과 2차 목표 가격 어제도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한번 넘어갈 거다. 이 라인을 넘어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그어드린 그대로 목표 가격이 이렇게 좀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좀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25에서 30% 정도 남았죠. 2차 목표 가격을 워낙 제가 높게 좀 잡아드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눌리고 있거든요. 눌리고 있는데 아래쪽 보시면 거래 대금이 좀 더 가까이 당겨보면요. 이날 이제 뭔가 이제 이틀 동안에 이제 돈이 좀 크게 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대비해서 거래량이 한 대략적으로 오늘 만약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거래량을 좀 앞지르면서 음봉 맞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 종목은 약간 좀 엑시트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3분의 1밖에 안 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갈 길 가면서 2,600원을 한번 찍을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9월까지 SMI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9월 심의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9월까지는 이 모멘텀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다. 이제 6월달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2달, 3달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중간에 이제 48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이루원 단기 과열에 따른 기간전의 형태로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루 만에 16% 수익 축하드리면서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로온의 리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 오늘 넘어섰습니다. 저도 남편이 링크를 보내줘서 애기 등원시키고 나서 3,000 넘었구나. 그날이 오늘이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제 기준에는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오기는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다음 주까지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3,000 분명히 한번 찍을 거다라고 했고 현재 3,014포인트 정도를 기록하고 있죠. 다소 좀 아쉬운 거는 아직도 대형주 위주의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이겠죠. 물론 이제 대형주 중에서 빈집이었던 카카오, 네이버가 급등이 이제 이번 주 초반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나왔던 건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다만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만큼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목표를 했던 3,100을 가뿐히 넘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뭔가 주가 반영성을 우리가 측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이 좀 아쉽죠. 코스닥이 지금 아직 800 못 넘은 것 같거든요. 아직 800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점심까지만 790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 올라가 줘야 된다. 791이네요. 코스닥이 좀 올라가 줘야 된다. 아마 코스피는 여기서 좀 멈출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100 정도가 최고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보다는 이제 상반기 단기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그 맞춰서 키 맞추기로 코스닥에 좀 선전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인공이 누가 될까? 대부분 2차 전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차 전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증시의 지수의 연동성보다는 계속해서 지금 어떤 장세죠? 오늘 또 로봇주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부분들 테마가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매가 나오면서 코스닥은 이렇게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코스닥 중심으로 계속해서 포트를 구성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오늘 일타 강사님이 좀 의미 있게 본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의미 있는 날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2018년도 바로 미북 정상회담 7주년이라는 이제 이 타이틀이 걸린
이 내용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이제 싱가포르 회담도 했고 그다음에 2차 하노이 회담까지 진행을 했었잖아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슬금슬금 대북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더 점차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뭔가 코멘트를 하고 있죠.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당선 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친서도 전달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분도 남북관계 개선으로 확성기도 이제 중단을 시켰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 이와 관련돼서 허드슨 연구소와 최종현 학술원에서 공동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미가 연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미북 외교 재개를 위한 6가지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한 판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6가지 시나리오고요. 1990년대 교류 보건론, 핵 관련된 부분, 핵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을 좀 나오고 있고요. 비핵화 관련된 부분들이 좀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버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고요. 개인적 친분을 활용할 가능성들. 근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죠. 개인적 친분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차례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뭔가 소셜 미디어에다가도 또 소식을 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어쨌든 지금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아시다시피 이란의 핵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강경론을 펼칠지 북한에 대해서 또는 이제 뭔가 유화 정책을 펼칠지 요거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라고 좀 보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들의 결론이 뭐냐면 긍정적이다라는 소식입니다. 긍정적이다. 앞으로 좀 긍정적일 거고 한미북 외교 재개가 상당히 좀 이전 18년도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좀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을 했죠. 바로 이 인물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이제 오늘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행정고시 출신이고요. 30년 동안 통일부에서만 일했던 완전히 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로 활동했었고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 직전에 대북 특사단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이력도 있는 굉장히 중요 인물이고요. 이에 관련돼서 정책도 많이 내놨었습니다. 강원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금강산 재개 관광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유라시아 관련된 이제 북한을 연결할 수 있는 철도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이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친성향의 이런 북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이 통인물이 임명이 됐다는 점이 저는 이제 슬금슬금 확성기도 중단된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인 정책적인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려는 뭔가 현재 정부의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나오고 있지만 차주부터 이어 관련된 뉴스들이 좀 도배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북주를 한 종목을 좀 편입을 하려고 해서요. 오늘 결론은요.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준비하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한번 결론을 통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오늘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7주년을 맞았다 네. 이 기사를 봤었는데 대북 관련주로 오늘의 1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sek터가 좀 다양하잖아요. 네. 여기도 네, 어떤 맞습니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아직은 이쪽이 좀 더 유망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섹터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최초 올라갔던 섹터들이 먼저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저희가 맞아요. 대북 관련주 몇 번 소개를 네,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현대건설, 뭐 인디에프, 현대엘리베이터 말씀드렸는데요. 다 비슷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는 종목들, 새로운 대북주를 뭔가 발굴해서 매수하는 거는 조금 차후의 문제고요. 일단 1차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 진행 중인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가 8,860원입니다. 8,860원에 편입을 하고요. 종목명은요. 네, 철도주가 갖고 왔습니다. 푸른기술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대북 관련주로서 이제 철도 테마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종목인데 네. 어떤 투자 포인트 위주로 볼까요? 오늘 푸른기술만 유일하게 대북주 중에서는 조금 플러스를 낸 요인이
이 회사가 사실 로봇 자동화 이 시스템을 갖고 있고 있어요. 로봇 또 솔루션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로봇주들이 좀 레인보우 로보티스처럼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플러스 나고 있다는 점 대북주 중 유일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도 관련된 모멘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모멘텀 말씀드릴게요. 미북 정상회담 7주년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먼저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SMR 관련돼서 보조 자동화 시스템이죠. 뭐 이 안에서의 제어라든지 정비 관련된 부분들을 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원전 부품 테마주로도 편입된 이력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통일부 차관분 이력이죠. 대북철도 인프라 구축 핵심 멤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통일부 차관에 임명됐기 때문에 철도 인프라 구축 관련된 모멘텀 충분히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포인트 그리고 전략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면 되나요? 네, 가격 전략을 말씀 안 드려가지고요. 가격 라인 자, 얘기 안 1차, 했어요. 2차 네.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 가격은요. 9,700원 선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2차 목표 가격은 11,000원 선, 손절 가격은 7,9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대량 거래가 지금 또 일주일 전에 동반이 됐죠. 이 대량 거래가 절반 정도 이상까지 찰 때까지는 계속해서 유의하다는 점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보내려고 했던 건 네. 아닙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면 되죠. 네, 네이버 여러분들 신광석 검색하시면 주식 밴드 하나 나옵니다.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주말 코멘트 무료 방송 대신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코멘트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장 내용까지 여러분들 챙겨드린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 데이터 강사 엠뱅구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